수요일 오늘 한규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네. 저 오늘 한규상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꼭 유지해야 하는 보험과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주제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보험 중에서 이 보험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고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보장이 좋은데 지금은 가입할래야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보험 혹은 특약들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본인 보험에 이런 특약들이 있으면 이건 꼭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걸 부탁드리면서요. 네. 이게 과거에 잘못 해지해왔고 크게 후회하신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첫 번째, 딱 그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고금리 정책 때문에 무려 한 6에서 8% 정도를 확정해준 보험인데요. 네. 이 높은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원금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들은 만약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러면 해약을 하시지 마시고 네. 약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급한 불은 끄되 이 보험은 꼭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당시에 연금의 중요성을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시기여서 맞아요. 예. 이렇게 높았나도 싶고요. 참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 보험이 있다라면은 가입 연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바로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또는 암특약입니다. 당시 가입한 암보장은 현재 암보장에 비해서 범위가 좀 넓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된 갑상선암이 당시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일반암에 포함됐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갑상선암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을 하면은요. 네. 이 갑상선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20%인 6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입한 암보험,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똑같이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모든 때문에 보험들이 다 그렇죠. 이게 예, 갑상선암, 어. 특히 갑상선암도 네. 3천만 원이 똑같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보험은 지금 가입할래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이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유지를 하시는 게 좋죠. 저 2001년에 암보험 가입한 거 있는데. 좀 애매한데요. 어. 2001년. 네? 2001년이면은 네. 일반암에 포함돼 있을 오, 확률이 높죠. 네. 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자, 저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갑상선암은 여성암 발병률 1, 2위를 차지한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더더더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지하면 안 되는 꼭 유지를 해야 할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네, 이게 보험사별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네. 대략 2006년 6월까지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1~3종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요. 예. 이 1~3종 수술비는 지금은 사실 없어진 특약입니다. 이거 굉장히 내용이 좋거든요. 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 1~3종 수술비의 2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성 관련 수술은 대부분 현재는 1종에 해당이 되지만 과거 이 1~3종 수술비에서는 2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으로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1종보다는 2종을 적용받는 게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좋은 특약들이 이 나쁜 특약들과 섞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쁜 특약들만 보고서 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좋은 특약과 나쁜 특약을 잘 구분을 해서 좋은 특약은 잘 남겨놓고 나쁜 특약만 삭제를 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쁜 것들만 해지하거나 삭제를 해라. 그렇죠.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지하면 안 되는 꼭 유지를 하셔야 되는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한 번 해약한 보험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키분들도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지금 언급해 주신 시기에 가입하셨던 보험 혹은 이런 특약들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 나는 체크하는 게 어렵다. 일일이 내가 보험 증권에서 그 작은 글씨들 복잡한 내용들을 언제 살펴보냐 하는 분들은 그렇다면 한규상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라고 SOS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의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고 싶다, 점검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12시 생방송 끝나자마자 한규상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보험에 과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꼭 유지를 해야 하는 보험 3가지를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험들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정말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대로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험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보장 범위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가입하신 증권을 펴보시고 이 말씀드린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보장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가입한 증권에 CI, 알파벳 CI, 혹은 중대한, 혹은 말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유방암, 대장전막내암, 전립선암, 비침습 방광암 이런 단어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한번 체크해 볼 게 필요합니다. 이 소개해드린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보장의 범위가요. 일단은 지급 요건이 중대한, 말기 이렇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환 중에서 발병률이 10에서 15%만 해당되는 즉 네. 보장 범위가 아주 협소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권에 만약에 동키 여러분들이 증권을 봤을 때 CI, 중대한, 말기,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유방암 이런 단어가 보이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험에 대해서 진짜 모를 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거구나 했는데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일단.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당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2번째 보험은 뭘까요? 예, 2번째는 바로 갱신형 보험이나 혹은 갱신형 특약입니다. 네. 이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비갱신형 보장을 잘 만들고 그 후에 추가로 좀 중요한 보장들을 좀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는 갱신형 보험이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했거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나 자녀들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네. 이거는 자녀 나이가 80세 혹은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보험료를 또 언제까지 내야 되죠? 6, 70년 내야 되는 평생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예, 그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7, 80년이 될 네,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거 자녀 보험 한 건에 다 계산해 보면 대략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납입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에 실손 특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들이 갱신형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혹은 갱신형 특약이 많다 이러면 이건 바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갱신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갱신형 잘 활용하면 보험에 보탬이 되고 약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특약들을 또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보험이 혹시라도 갱신형 보험이다 했을 때는 점검을 꼭 하셔야겠네요. 정말 자녀들이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험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또 리모델링이 시급한 세 번째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네, 마지막은 저축이나 혹은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이에요. 네,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많이, 자주 언급을 네, 해주시긴 많이 했죠. 다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신보험 중에 변액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앞에 변액자가 붙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투자형 연금 상품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변액 종신보험도 결국은 종신보험의 변종이다,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액 종신보험도 일반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인데요. 뭐가 다르냐? 네. 그냥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그리고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이렇게 이자로 쌓아주는 상품이거든요. 둘 다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변액 종신보험은 그냥 종신보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변액 종신보험은 이렇게 사업비랑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펀드로 운영해주는 상품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수익이 잘 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펀드로 운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내가 낸 보험료의 대략 40%를 차지합니다. 네. 결국 사망 보장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많이 차감하기 때문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결국 연금은 종신이란 단어가 없는 상품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위해서만 주로 생각을 해야지 괜히 내가 이거 투자와 연금과 이런 걸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괜히 기대했다가 그 기대보다 너무나 낮은 그렇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종신보험에 네. 변종 상품이 많아요. 네. 무슨 변액 종신도 있고요. 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있고 네. 결국은 맨 끝에 끝나는 게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앞에 뭐 여러 가지 현란한 뭐 수식어가 많이 붙어도 결국 종신보험으로 끝나면 그건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정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꼭 지키고 유지를 해야 하는 보험 혹은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험 각각 세 가지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 내 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앞쪽에 해당되는지, 뒤쪽에 해당되는지 미루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규상 전문가가 바로 확인과 점검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폭염 대비해서 속보 들어온 것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 및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는 지열로 인해 체감 온도가 더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충분한 물 섭취,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모자 및 양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8월 말 9월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또 폭염특보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오시는 길에도 더우셨나요? 예, 아직까지도 여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럴수록 저희가 또 건강 관리, 여러분들의 정말 건강 관리에도 저희가 꼭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었어요? 네, 교사로 재직 중인 50대 여성 동기분을 상담했는데요. 네. 곧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두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포함해서 3인 가족 보험료로 8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계속
그래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점검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 퇴직도 막 눈앞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일단 3인 가족 보험료로 80만 원이다. 많아 보입니다. 많죠. 이게 3인 가족 네. 80만 원이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이게 있고요. 다 보장성 보험인 맞습니다. 거죠? 예. 막 그리고- 너무 많네요, 그럼. 예. 그리고 문제는 퇴직이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게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퇴직 후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료가 사실은 더 부담스러워지겠죠. 네. 근데 많은 동키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월에 8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거는 남의 일이구나. 아, 왜냐하면 이런 가정이 많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보험료 얼마 정도 내고 계세요? 하면은 저한테 한 30만 원 될걸요? 뭐 40만 원 될걸요? 이러는데 보험증권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동키분들도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생각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대충 얼마 나가겠지, 대충 얼마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충의 1.5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뒷자리 우수리를 다 떼고 대충 계산하니까 그리고 그래요. 갱신형 네. 실손 같은 거는 자꾸 오르니까 맞습니다. 또 내년에 되면은 더 오르겠죠. 일단 이 사연자분은 이제 은퇴 후 또 수입도 줄어든 상태에서 80만 원이나 내는 보험료를 계속 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보장이라도 확실하게 좋다면은 또 걱정은 덜 수 있을 텐데 어떤 보험들을 지금 가입하셨던 거예요?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보험료가 높다고 보장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우선 우리 집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네. 일단 종신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복된 특약을 많이 가입한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 가정의 보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자녀 두 분부터 보면은 건강보험과 CI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이 CI다. 이것도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예,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특약이 3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 보험에 이 3년 갱신 특약이 많다. 이러면 평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정말 억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CI 보험이다 보니까 또 정말 보장이 필요할 때는 보장을 못 받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당장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험 3가지 중에서 지금 2가지나 해당이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예. 사연자분 역시 3건의 종신보험이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근데 왜 이렇게 가입을 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친한 설계사분이 계신데 이 새로운 특약이 나올 때마다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보험을 가입할 때도 종신보험에 암특약을 넣는 형식으로 가입을 했고요. 네. 수술비를 가입할 때도 종신보험에 수술비를 넣는 특약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암특약이나 뭐 뇌혈관 특약 이런 것들 추가로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종신보험은 뭐냐? 그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담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암보장이나 수술 특약이 사망보장보다 더 쌉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은 3만 원짜리인데 네. 15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방에 담아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비싸게 내고 있는데 보장은 작은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와 비유가 저번 시간에도 기가 막혔는데 오늘도 정말 기가 막히네요. 3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말하자면 15만 원짜리 비닐봉지에 그렇죠. 담아오는 격이다. 네. 물론 이제 뭐 종신보험이 비닐봉지로 그렇게 치부할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종신보험이 이렇게 3건이나 돼 있으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졌겠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건강보험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갱신형 특약이 일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굳이 보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효율적인 보장들이 있었어요. 이런 특약들만 싹 골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전체를 해지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만 싹 골라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CI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이게 좀 납입한 기간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해약하기보다는 주계약을 최소로 3천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CI 보험에도 갱신형 특약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요 특약들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두 건에 30만 원씩 내고 있었거든요. 이걸 두 건 합쳐서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 네. 이렇게 불필요한 보장 특약들을 다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특약들을 보니까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부족했던 암 진단비 그리고 중요한 수술비 등을 추가를 해서요. 보험료는 각각 6만 원씩의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년에 한 번씩 오르는 보험료를 없애고 기존에 없던 보장까지 100세로 추가를 했는데 보험료도 줄이고 앞으로 내야 될 자녀 보험료도 각각 자녀분들 3천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죠. 네. 일단 자녀분들의 보험도 잘 조정이 됐습니다. 전부 다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일단 해약을 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분명히 부족한 것들은 새로라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보험료 일단 줄이고 보장은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납입 기간이 오래된 종신보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다 해지하는 게 아니라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험료 네.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감액 완납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네. 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싹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보장을 줄이되 지금까지 낸 돈으로 퉁치는 겁니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낸 돈만큼만 보장을 받을 테니 네. 나 앞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내지 않을게. 이게 바로 감액 완납이에요. 해약을 해버리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러면 그런 나머지 손해 보장도 없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요게 감액 완납이니까요. 네. 오래된 종신보험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전체 해지보다는 이런 어떤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4년 전에 가입한 또 종신보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납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보장 네. 내용도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손절이라고 하죠. 네. 앞으로 손해가 더 커지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해놓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표적 항암,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 네. 이런 신의료 치료들에 대해서 좀 보장을 채울 필요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에 대해서도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 범위가 너무 작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에서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간병 보장도 좀 빼놓지 않고 채워드렸죠. 네. 왜냐하면 기존 보험료에서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간병 보장 채우는데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경 후에 보험료는 18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정도면 은퇴 이후에도 납입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된다. 사실 50대신데 간병비 보험까지 지금 신의료기술 표적 항암 중입자까지 다 해서 월 18이면 정말 효율적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잘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네. 생각보다 부담 안 되는 보험료로다 나한테 필요한 보장을 다 채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효과적으로 잘 구성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기존보다 좀 나빠진 것도 있어요. 사망 보장이 좀 줄어들었죠. 아, 그래도 자녀분들이 이제 이미 어느 다 정도 컸어요. 예. 예, 지금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망 보장의 필요성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망 보장을 줄이는 대신에 이제는 내 몸 지키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보장을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감액 완납 통해서 사망 보장금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장례비나 뭐 네.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족한 보장을 좀 꼼꼼히 채우면서 월에 80만 원씩 내셨잖아요. 네. 이분께서 온 가족 3인 가족 다 해서 42만 원으로 한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뭐 은퇴 후에도 42만 원 정도면은 뭐 부담도 절반으로 주셨지만 이제 뭐 자제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본인들 보험료를 가져가시면 그렇죠. 더 부담이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은 18만 원만 내면 되는 네. 거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취업하고 이렇게 자제분들이 할 때까지는. 네. 네. 오늘 한규상 전문가가 정말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되는 보험 세 가지를 짚어줬고 또 당장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험 세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다룬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보험을 점검하는 걸 좀 미루셨던 분들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 정리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뭔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